채점하던 거 아까 182쪽에 4번에 답 4번에 기억 디귿 리을 기억 디귿 리을 5번에 순서대로 부를게 A, C, D 그 다음에 4번에 B 이게 A, C, D 4번에 B 6번에 산소야. 원자 번호가 알고 있어야 문제를 푼다. 써줬는데요? 자, 그 얘기는 원자 번호를 적어줬지만 알고 있어야 문제를 푼다. 얘는 음이온이니까 두 개의 전자가 더 들어간 거지. 마그네슘이야. 원자 번호 12번에 Mg2 플러스야. 얘는 전자 두 개가 빠져나간 거야. 양이온 된 거야. 그러면 뭐가 되는지 뭐가 되려고 저기에 전자가 들어가고 나간 거야? 뭐가 되려고? 다시 뭐가 되려고? 18쪽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가지려고 하는 거야. 18쪽에 있는 애들 불러볼래? 조기율표? 태훈아, 원이 18쪽 아르곤, 헬륨, 네온, 아르곤 원자 번호 2번, 10번, 18번과 같은 전자 배치를 하고 싶어서 그러면 얘는 어떻게 적을래? 오비탈 1s2, 2s2, 2p에 6개가 되고 싶은 거야. 원래는 얼마였는데? 전자번호 8번이어서 2p 4였어. 근데 전자 두 개를 받아서 1s2, 2s2, 2p가 6개가 됐는 게 산소 원자. 산소 이온. 마그네슘은 어떻게? 원자번호 12번이야. 1s2, 2s2, 2p가 6개, 10개 채웠다. 3s 2개 있던 애인데 마지막 두 개를 버려버리는 거야. 다시. 그래서 뭐가 된 거야? 1s2, 2s2, 2p 6개 같은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가 생기는. 아르곤이야. 칼륨이야. 다시. 아르곤 원자번호 18번이야. 얘는 이온이 되지 않는 거지? 19번에 칼륨 K 플러스야. 그러면 얘네들은 결국엔 전자 하나 잃어버린 거야. 자, 하나 잃어버린 거야. 전자 하나만. 얘는 그대로고. 같을 거예요. 1s2, 2s2, 2p, sp 6개. 3P. 자, 3s 2, 3p 6, 18개가 끝났어. 18. 그렇게 해서 전자를 하나씩 세서 끝내가는 거야. 어차피 에너지가 낮은 곳에서부터 차곡차곡 채워질 거니까. 그러면 칼륨은 원자번호 19번이야. 1s, 2sp. 그렇지. 예. 1 자리에 최대 2개, 2 자리에 최대 8. 그래서 여기까지 계산 특별한 끊어놓은 의미는 없어. 전자수를 이렇게 세 나가려고 한 거야. 몇 번까지? 19번까지 19번을 적자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3s 둘, 3p 6, 18개 썼어. 근데 기억해야지. 3D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간다고? 에너지가 낮아서 4S로 간다. 하나. 이게 원래 칼륨의 19번의 전자 배치야. 여기까지 하면 19개의 전자가 다 채워지는데 그 중에 마지막 걸 어떻게 하고? 버리고. 제일 바깥쪽 껍질에 전자를 하나 버리고 자, 1s2, 2s2, 2p6, 3s2, 자, 3p6을 가지고 있는 게 K 플러스의 오비탈 배치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하자. 오비탈로 이렇게 적었다고 하면 보어의 전자 배치로 나타내자고 하면 얘네는 어떻게 적을 거야? 보어는 껍질에다 적는 거야. K 껍질에, L 껍질에, M 껍질에. 자, 여기 1번이 첫 번째 껍질이지. K의 전자 몇 개? 2. 2개. 이렇게 해서 적어주는 게 보어식 전자 껍질. L에 8. 전자 배치표예요. L에 몇 개? 두 번째 껍질이지. 8. 다 더해서 8개. 세 번째 껍질에 M에 8개. 8개. 이게 보어식 전자 배치. 이 다음은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 4S. 얘네가 원래 칼륨 19번을 적으면 4S. 하나 이렇게 적히지. 19번. 20번은 N2. 둘. 21번이요. 21번. 아호. 이렇게 된다. ES. 어디로 가는 거야? 4S2를 채우면 3D로 가거든. 1부터 어디까지? 3D, 10. 그러니까 어디에 더해줘야 돼? M에 더해줘야 돼. 세 번째 껍질에 더해줘야 돼. 오케이.
여기까지. 자, 질문 받기는 시간이 너무해서 일부러 나 그냥 풀어서. 자, 주기율표, 주기율이라고 하는 건데. 주기다. 자, 이런 지금 오타를 겁나 배웠는데 결국엔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느냐면 세상에 있는 원자들이 일종의 규칙성을 갖더라야. 다시 일종의 뭘 갖더라? 규칙성. 규칙성이라고 하는 건 자, 결과적으로 뭘 나타내게 되느냐?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성질이 생기더라. 일정하게 반복되는 성질이 생겨. 무슨 성질? 니네가 가지고 있는 일정하게 반복되는 성질 중에 이런 학생 있지? 중간고사 성적, 기말고사 성적, 중간고사 성적, 기말고사 성적, 기말. 보통 반대 아니에요? 자, 이런 학생도 있고, 보통 기말이 넣는데. 중간, 기말, 중간, 기말, 중간, 기말. 학생이 좀 어쨌건 규칙성이 생겼지. 갈수록 내려가는데. 그렇지? 왜? 1학년, 2학년, 3학년. 3학년 이런 이렇게 변화곡선을 나타내 훌륭한 학생들이 이제 딱 3년 생기지. 중줄. 얘네는 어떤 규칙성이니? 최고는 뭐니? 1점. 쭉. 항상 최상위. 여기를 일자로 유지하는 학생도 있지. 그쵸. 진짜 많이 봤죠. 아니 저거 일부 과목은 위로 올라가 있어요. 일부 과목만. 공부 겁나 안 해도 내가 역사 공부만 겁나 해가지고 100점 맞았거든요. 역사 암기 과목은 가능하지. 암기만 하면 되니까 그거는. 암기 과목은 가능해. 근데 수학이나 과학 이런 거다. 원서도 그런 규칙성이 생기더라고. 역사가 재밌다는 난 사회가 싫어서 나는 과학을 한 사람이야. 너무 싫어요. 나는 과학이 좋다가 아니야. 그냥 나는 사회가 무조건 너무 싫었어. 그래서 그냥 과학을 했어. 딱 이유는 하나야. 사회가 싫다. 왜? 왕의 업적을 외우기가 싫었어. 어느 지역의 특산물을 외우는 건 정말 끔찍했어. 난 너무 싫었어. 요즘은 그런 거 안 나와요. 연대순으로 뭔가 업적들은 다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시대상이니까. 세계사 하는데 진짜 너무 싫어. 연대순으로 맞추긴 해야 되는데 역사는 날짜까지는 그 연도까지는 알 필요 없어. 시장록이 좋다. 되게 좋아졌어요, 쌤. 애들이 아직 안 안 좋아졌는데. 근대사를 알고 있어. 나 역사만 삐나왔어. 나머지 다 있는. 에휴. 역사도 안 돼. 안 돼. 역사. 에휴. 난 진짜 너무 야, 싫어. 김정호 쌤이냐? 김정호 쌤이야? 어디 야, 알아? 거기서 그 선생님 이름이 왜 실명이 거론되는데 녹화되고 있는데. 어떻게 알았는데? 김정호 쌤잘 가르치시는데 왜 니는 그 모양이? 자, 내가 안 했으니까. 주기율 발견 같이 봐. 1번에 그냥 책으로 그냥 같이 보고 지나가. 몇 쪽? 198쪽 주기율 누가 발견했대? 누군가 발견했대. 라보아지. 자, 1번에 라부아제에서부터 그게 시작되는 거야. 라부아제는 질량 보존의 법칙을 발표한 사람이야. 다시 질량 보존의 법칙을 발표한 사람인데 비슷한 성질을 가진 걸 이렇게 그룹별로 좀 모아보고 싶은 거야. 우리는 동물을 보면서 포유류, 어류, 조류 이렇게 모아보는 것처럼 원소들도 그렇게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있지 않겠냐는 거야. 그래서 모았어. 있어요. 1그룹. 빛열? 빛, 열, 에너지가 물질이 아닌 것도 들어가 있어. 그 얘기는 전적으로 맞는 건 아닌데 멍청이. 시도해 봤다는 거지. 멍청했다가 아니라 그 당시에 과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애들이 있다는 거지. 1700년대. 그런데 이 그룹에 먼저 이 그룹은 뭐 그렇다 쳐 비금속이야 대부분. 1그룹은 기체 성분들을 모은 거고 동물 식물들이 광물들에 포함된 거라고 생각되어졌던 거야. 이 그룹은 산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성분들을 모아보고 이렇게 몇 개 그룹으로 모아왔어. 그걸 그룹별로 외울 거야? 아니야, 그런 짓 안 할 거야. 4개의 그룹으로 처음으로 라부아제가 원소를 모아보려고 했다. 몇 종을? 33종. 성 33종으로 근 33종 중에 물질이 아닌 것도 있었고 화합물도 있었지만 나누어 보려는 시도가 시작되었어. 그리고 두 번째 2번에 데베라이러라고 하는 사람이 새쌍 원소소를 내나 니네가 외웠던 주기율표에 세로줄 이렇게 3개야. 리튬, 나트륨, 칼 이런 애들. 또는 이렇게 스트론튬, 바리움, 스트론튬 위에 쌤 위에 아이오딘. STPR 아닌데. 그 사람이 사용했던 거 그냥 하자. 칼슘을 수 있어요. 칼슘. 그 사람이 했던 거 하자. 염소, 브로민, 아이오딘.
그러니까 주기율표 17쪽에 F 얘는 F, CL, CL, BR, I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세 개. 이렇게 세 개, 이렇게 세 개. 그러면 얘는 화학적으로 비슷한 성질이 나타나. 같은 주기에 속하는 이렇게는 비슷한 성질이 나타나. 세쌍원소야. 그러니까 주기율표에 어디건 이렇게 세 개를 이렇게 묶어 놓으면 얘네들은 1번, 2번, 3번. 1번 더하기 3번 한 걸 2로 나눈 게 가운데의 성질과 비슷해. 예.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세쌍원소 소리야. 정말 그런지 비교해보자. 198쪽 제일 아래쪽에 칼슘, 스트론튬, 바륨. 주기율표의 세 개야. 원자번호 20번. 그 밑에 스트론튬이 있고 그 밑에 바륨이 있어. 원자량 2개 더해. 양쪽 끝에 거 2개 더해. 나누기 2해. 그럼 대략 약 뭐의 원자량이 나온다고? 스트론튬의 원자량이 나와. 밀도 양쪽 끝에 2개를 더해. 그러면 이게 항상 맞아? 아니야. 맞는 애도 많아. 그런데 비슷한 애들이 생기더라는 거야. 여러 가지 중에. 녹는 점도 2개 더해. 나눠. 그러면 중간 정도가 되더라. 그런 걸 몇 개 찾은 거야. 주기율표에 어디에 속하는? 같은 족에 속한. 그러면서 세 개가 연달아 있을 때 그렇게 비슷한 성질, 화학적 성질을 가지면서 물리적인 성질, 밀도나 녹는 점, 끓는 점 또는 가지고 있는 원자량 이런 것들이 이건 기억해야 돼. 가끔 나와서 위아래 거 2개 더한 거랑 가운데 게 2로 나누면 같은 비슷한 값이 생기더라. 그걸 세쌍 원소설이라 할 거라고. 세 번째, 뉴렌지라고 하는 사람의 옥타브설로 넘어가. 데베나이러라고 하는 사람의 세쌍 원소설 기억해놓고 세 번째 뉴렌지야. 옥타브는 뭐니? 도레미파 솔라시도야. 도. 네. 모르는 사람 없잖아. 파, 솔, 라, 시. 몇 번째부터 같은 게 반복돼? 기억해놔야 돼. 8번째마다 반복되는 거야. 7개가 반복이 되고 8번째 똑같은 게 되돌아 나오는 옥타브설이라 할 거야. 우리가 배운 거랑 달라. 세 번째 뉴렌즈라고 하는 사람은 도레미파 솔라시도 계명을 가지고 설명하고 싶었던 거지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거야. 근데 뭔가 하나 빠져 있어. 우리가 배우는 뭐하고는 멘델레예프의 옥텟 규칙. 다시 멘델레예프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엔 정리하는 건데 mendelleyev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제자로 알려진 모즐리라고 하는 사람까지가 현대의 주기율표를 만든 사람이라고 알려져. 얘가 원형을 만들었고 근데 약간 좀 부족한 게 얘는 원자량 순으로 했고 그러다 보니 앞뒤가 좀 바뀐 게 몇 개가 있어. 그래서 얘는 원자 번호 순으로 나열한 걸 우리는 현재 사용해. 다시 원자 번호는 양성필수 가지고 대열하는 거야. 그런데 얘네들의 규칙은 결국에 뭐야? 옥텟이라고 하는 거야. 옥텟이라고 하는 말뜻 자체가 어디서 온 거냐면 그리스 로마 숫자 옥타에서 온 거야. 옥타가 이게 8을 의미해. 8. 8개 모인 게 안정해. 다시 8개 모인 게 안정해. 그러면 1, 2, 3, 4, 5, 6, 7, 8 갔다가 9번부터 반복되는 거. 이렇게 8개가 한 세트로 움직이는 게 가장 안정한 주기가 반복되어지는 규칙이라고 얘기하는 게 옥텟 규칙인 거야. 여기 하나 빠졌지? 뭐가 빠졌니? 제일 끝에 하나가 그 당시에 비활성이 있지. 발견하기 너무 어려웠던 거야. 하나 발견되지 않아서 나왔던 학설이 옥타브설이다. 그게 나중에 발견된 게 멘델레예프의 현재 주기율표고 찾아볼래? 넘겨봐. 여기는 그냥 이렇게 과학 수하니까 과학이 이렇게 얘기되어졌어 이런 거니까. 또 역사 안 되겠네. 멘델레예프야. 주기율표가 거의 우리가 배우는 원형이라고. 네, 비슷하네요. 수엘리베 분탄대선. 그런데 제일 아래쪽에 원자량 순으로 나열하다 보니까 좀 어긋나는 게 있더라는 거지. 그 얘기 원자 번호가 크다고 무조건 원자량이 큰 건 아니라는 거야. 18번의 아르곤 원자량 얼마야? 39.9야. 19번의 칼륨 원자량이 얼마야? 39.10. 원자량이 더 작아. 번호가 크지만 원자량이 작은 애도 있다. 옆에 코발트, 니켈 바뀌어 있지.
27번, 28번이지만 27번의 원자량이 더 크다고. 다시 그 옆에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가운데 있는 주기율표에 보면 물음표가 나와. 이렇게 물음표 몇 개 나와? 4개. 4개 나와. 그 4개를 주기율표로 다 예측하는 거야. 다시 뭐 한다고? 예측한다고. 그 예측한 표가 실제 예로 오른쪽 페이지 201쪽에 나오고 있는 거야. 에카알륨이라고 예측한 게 1875년에 실제 갈륨이라고 그걸 발견한 사람이 이름 붙이게 되어 있어. 원소기에 이름을 붙이고 성질을 조사해 보니까 실제 예상한 멘델레프가 예상한 수치와 실제 값이 거의 일치하는 걸 볼 수 있어. 그 정도로 대단한 과학자야. 야. 모르는 걸 찾아서 예측했는데 그 예측한 게 거의 다 맞출 수 있다는 건 밀도 더 맞췄어. 와. 어마어마한 거. 솔직히 거의 뜬구름 잡는 얘기 아니니? 세상에 보이지 않는 제일 작은 알갱이들이 있어. 그런 종류는 이런 거야. 근데 이런 건 어떤 규칙성이 있고 그 어떤 규칙성 중에 여기가 빠져 있으니까 얘는 이럴 거야. 정말 어마어마한 거. 맞아요. 아 근데 맨델레이프 주기율 보면 저희가 모르는 원소들도 많아요. 뭐 이사 교수님 뭐 YT는 뭐고. 그렇지. 니네는 넘겨보면 실제 주기율표에 전부를 다 외우고 있지 않다는 거지. DI 이런 것도 있었어요? 넘겨볼래? 진짜 있네. 주기율표 예로 외운 사람들이 있지. DI 그렇지? 그러면 주기율표를 대략적으로 이런 정도로 나눌 줄 알게 하자. 주기율표는 자, 현우야 틀린 건 아니지? 이렇게 나누자. 7주기 18쪽으로 되어 있어. 다시 7주기 18쪽으로 되어져 있다. 주기는 가로줄을 의미하는 거고 족은 세로줄을 의미하는 거야. 그러면 각 주기에 18개의 세로줄이 있느냐? 그건 아니라고 얘기해야 돼. 주기율표를 머릿속에 그려. 위에 한 칸, 다시 옆으로 한 칸 가서 2칸 내려올 거야. 좋아요. 10칸 가고 위로 위로 두 2칸, 다섯 5칸, 한 칸. 제일 위에 수소 헬륨이 양끝쪽에 기둥으로 자리 잡고 멋있어요. 그 뒤에 1주기에 2개. 2주기 8개. 자, 2주기에 SP 해서 2주기에 8개인데 2 더하기 6 해서 8 이렇게 이해하고 있으면 훨씬 편해. 둘은 뭐야? 무조건 둘은 S야. 6은 P야. 둘은 전자 둘을 채우는 걸 얘기하는 거고 6 채워지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 1번에 수소, 2번에 헬륨, 맞니? 자, 3번에 리튬. 이렇게 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3주기 주기는 앞으로 이렇게 기억하자. 주기는 2 더하기 역. 자, 8개 기억하자. 주기는 뭘 의미한다? 전자 껍질을 의미한다. 완전히 전자 껍질은 아니지만 원자번호 특히 세 번째까지는 정확하게 잘 맞아 떨어지지. 그렇지. 얘는 전자 껍질 1개 있는 거야. 얘 전자 껍질 2개 있는 거고 2까지, 얘는 3까지 있는 거야. 넘어가면 얘네들은 전부 다 전자 껍질 4개를 가지고 있는 거야. 전자 껍질을 의미하는 거야. 주기는. 그리고 왼쪽에 2줄은 무슨 오비탈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가 2s 오비탈을 채우고 있다고 하면 얘는 3s 오비탈을 3주기 4s 오비탈을 채우고 있는 게 네 번째 껍질이야. 시작점이고, 얘가 2s였으면 2p 오비탈 6개를 채우는 거야. 3p 오비탈 6개, 4p 오비탈 6개를 자, 채우고 있는 자리야. 결과적으로 오른쪽 6줄은 p 오비탈, 헬륨을 제외하고 나머지 p 오비탈을 채우고 있는 애들이구나. 이렇게 정리하라고. 그러면 7주기까지 있다 했으니까 5s, 자 6s, 그 다음에 7s 자리겠지. s 자리를 알면 당연히 옆에 5s 옆에 5p 자리 알 수 있는 거고 6p 자리, 7p 자리 알 수 있는 거야. 이해될까?
이 중에 나눠보자. 금속. 이렇게 금속. 계단으로 계단으로 금속 잘 봐. 이렇게 내려와서 전부 포함. 알루미늄 하나 포함 여기 계단 13번에 알루미늄 하나 포함. 계단 그리고 계단 형태로 내려올 거야. 어디까지? 끝까지. 오케이. 될까? 계단 형태로 내려와. 계단 형태로. 제일 끝쪽 7주기는 전부 다 금속으로 포함시켜도 관계없어. 될까? 그러면 나머지 왼쪽 아래. 왼쪽 아래. 전부 다 뭐라 할 거야? 니네 잘 아는 금속이라 할 거야. 그러면 금속은 니네가 아는 금속은 뭔데? 얘 말고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금속 아까 전기가 아니 뭐라고 해야 돼? 쇠파이프로 맞으면 아파요. 하나 그렇게 얘기하자. 말 거야. 말자고. 연성 비금속 중에 금강석 있다. 그것도 단단하다. 방책 금강석으로 맞으면 어떨까? 안 아플 것 같니? 경성 그런 걸로 얘기하지 말자. 늙으면 너는 그- 단단한 건 맞아. 비금속보다 금속이 단단한 건 맞아. 방택이 이렇게 얘기하자. 금속의 성질. 열과 전기가 잘 통해요. 금속이야. 이게 가장 중요한 성질이야. 열과 전기 조절성을 가지고 있는. 검은색인데 응? 그리고 기억해. 연성, 전성은 금속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야. 관의 형태로 뽑아내는 거, 그 다음에 얇게 판을 얇게 만들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게 금속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성질 중에. 그 다음에 하나 독특한 반짝거리는 광택을 가지고 있는 게 금속이라고 얘기하죠. 이해될까? 금속의 특징이야. 가장 중요한 특징. 색깔은 은백색이고 웬만한 은백색 두 개. 웬만하면 다 은백색이라 해. 근데 은백색 아닌 거 구리, 금 두 개. 금은 노란색, 구리는 붉은색. 은색이 자. 은은 은백색, 은색 나 은백색. 나트륨 흰색 아니었어? 나트륨 은백색 산화된 거야. 흰색은 산화된 거야. 원래 금색은 은백색이야. 이렇게 나트륨을 잘라서 그 잘린 단면에 순간적으로 나타나는 색깔이 원래 나트륨 색깔이야. 그럼 나트륨을 자르면 그 단면은 반짝거리는 저번에 광택을 가지고 있는 보여줬잖아. 은백색이 나와. 보여주셨잖아요. 보여준 그건 흰색인 건 산화된 산화 나트륨. 상황 안된 거 보여주시지 않았어요? 아유 언제 니네라. 내가 물 위에 띄워본 적 있어? 그래 동동동동 떠서 이렇게 반응하는 거? 본 적 없지? 아 그건 나트륨, 산화 나트륨, 산화된 금속이야. 이렇게 석유 속에서 꺼내서 자르고 보여줘야 그게 진짜 나트륨의 색깔을 보는 거야. 근데 본 적이 없지. 자 그러면 비금속 종류 얘는 나중에 외우라 할 거야. 비금속 H 맞니? 네 자 여기 헬륨, 리튬, 베릴륨 금속자리야. 그 다음에 여기 동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왜 비금속을 외우는 게 훨씬 편한지를 나중에 알 거야. 자,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그 다음에 C 아래쪽에 규소, 인, 황, 염소, 아르곤, 그 다음에 크립톤, 여기 제논. 크세논 또는 제논이라고도 하고 요 정도까지 기억하고 있으면 돼. 라돈 그렇게 필요하지 않고 FCl, BRI 여기까지 이렇게 비금속을 외워가지고 있으면 거의 퍼펙트한 거야. 그 얘기 금속과 비금속을 구별할 수 있으면 정말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될까? 그러면 계속 가볼까? 여기는 3D. 그러면 비금속은 이쪽이 비금속, 이쪽 금속 이렇게 구별하자고. 주기율표에서 첫 번째 금속과 비금속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끊어서 두 번째 3D 오비탈이다. 10개 3D 10까지. OS 다음에 여기 4D 오비탈이야. 1에서부터 4D 10까지. 4D 다음에 OP 나와. OP 다음에 6S 나와. 근데 여기에 뭐가 나와야 되느냐면 4F가 나와야 되거든. 14개가 나와야 돼. 여기 4F 14개. 근데 요 사이를 그것 때문에 또 14칸을 넓힐 수는 없잖아. 그래서 옆에 아래쪽에다 4F 14개를 1번에서 4F 14까지를 따로 빼서 적어놓은 거야.
15 뭐라고 해야지? F 말고 그거 더 그 D도 밑에 그러면 그 밑에는 몇 F 자리야? 5F 자리야. 자 그러면 5F 1에서부터 5F 14까지를 아래쪽에 따로 빼서 적어요. 쌤 이게 근데 15개씩 적혀 있어요. 방금 저쪽에 왜 15개일까? 저거 칸 비워가지고 여기 비워놔서 그래. 네, 끝에 오른쪽 붙여. 그러면 왜 어디서부터 끊어서 비워야지? 맨 뒤 거 하나 자르면 되는 거야. 아, 얘네는 여기가 뒤쪽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잖아. 실제로는 우리가 이게 이론상 어디 다음에 어디, 어디 다음에 어디 이렇게 배우는데 실제로는 막 겹쳐지면 층층이 뒤쪽에 있는 오비탈은 하나하나마다 오비탈의 변화를 다시 다 계산해서 측정하게 돼. 그래서 일반화학책 뒤쪽에 보면 원자번호 하나당 오비탈의 순서가 다 두로로 나와. 결과적으로 뒤쪽에 가면 그 규칙성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배운 그 규칙성만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다른 것들이 포함이 되어서 순서가 이렇게 조금씩 다 달라. 근데 니네는 변태들인 거. 니네는 규칙성을 배우는 거니까 그냥 순서대로 배운 대로 찾아지면 되겠고 나중에 그게 전공으로 넘어가면 실제로 가지고 있는 하나하나의 오비탈을 찾아서 부록에서 찾아서 오비탈을 정리해서 얘기하는 게 실제야. 그러니까 이론적인 건 순서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고 실제가 필요하면 원자 하나하나당 오비탈을 확인해서 찾아야 된다. 그래서 뒤쪽으로 가면 순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질 수 있어. 어디가 먼저 나와? 얘가 먼저 앞뒤 하나 차이가 중요하지 않는 상황이 생길 거야. 될까? 그러면 우선 금속 비금속 구별 주기율표에서 나눌 줄 알아야 된다. 다시 금속 어디서부터? 3번에서부터 알루미늄 하나 포함하고 계단. 계단으로 내려간 거. 그리고 요 사이에 있는 요런 애들은 준금속. 금속과 비금속의 경계에 있는 걸 거 아니야. 여기에 있는 애들. 그래서 얘는 금속의 성질도 그 다음에 비금속의 성질도 비슷하게 가지고 있다 해서 경계에 있는 것들은 중금속이라고도 한다. 준금속. 자,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있어. 얘가 족이야. 1족, 수소족 이렇게 얘기할 거야. 알칼리족, 알칼리족, 2족, 알칼리 토금속, 얘 3족부터 여기까지 12족. 알루미늄 있는 여기가 왜? 세로줄을 족이라 한다며. 순서대로 가는 거야. 18줄을. 13족, 알루미늄족, 14족, 탄소족, 15족, 16족, 17족, 특히 17족 꼭 기억해. 할로전, FCl, BRI, 18족을 우리는 다른 말로 영족이라고도 하면서 여기가 비활성 기체. 얘네들은 상온에서 다 기체 상태로 존재하고 너무 안정해서 반응도 하지 않아. 웬만해서 받아가는 거. 그러면 여기 요만큼을 잘라서 선생님 근데 11쪽까지. 118번은 제가 안 118번은 고체로 돼 있어. 고체로 되어 있어. 그치? 그러니까 얘네들은 실제로 비활성 기체로 봐야 돼? 얘는 그러니까 뒤쪽에 있는 것들은 이상해. 그냥 뭔가 이상해. 그래서 이쪽에 있는 건 여기에 있는 이런 애들은 알칼리 금속으로 잘 보지 않아. 뒤로 갈수록 이상해. 여기 있는 애들은 이렇게 겁나 미량이고 거의 대부분 인공적으로 합성된 거여서 자연 상태로 거의 존재하지 않아. 안감기도 짧지 않아요. 굉장히 짧아. 그냥 순식간에 사라질 텐데. 만들어지자마자 거의 없어질 정도로 여기 밑에 있는 애들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지금 특히 화학적으로 중요한 건 원자번호 92번 자연 상태로 있는 것들이야.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건 안정적이지 않아서 화학적으로 이용 가능한 물질들이 아니야. 대부분 물리학이나 핵물리학, 천체 물리학 이런 쪽에 우주의 탄생이나 이런 것 쪽에 관여되는 그런 내용들이 많아서 근데 잘 봐. 20분의 칼슘의 전자 배치는 이렇게 된다. 한번 보여줄게. 플러스 20.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 다시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 두 번째 껍질에 전자 8개. 그런데 S에 2, P에 6. 이렇게 된 거야. 다시 세 번째 껍질에 전자 8.
S에 2, P에 6. 근데 얘 3S 3P인데 20번으로 가서 4S가 작아서 자 전자 두 개를 채웠어. 이 원자번호 20번까지 칼슘. 근데 21번에 스칸듐이 되면 얘 어디를 채워야 돼? 얘는 그대로 두고 안쪽을 채우거든. 전자 하나 3D에 하나가 채워지거든. 그러면 22번, 23번, 24번 이렇게 25번 이렇게 가서 어디까지? 30번의 아연까지는 바깥쪽에 얘를 두고 다시 바깥쪽에 얘를 두고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몇 개까지? 10개까지를 안을 채울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10개까지 안을 채울 거야. 3D1에서부터 3D10까지를 채울 거야. 원자과 전자 몇 개야? 바깥쪽에 몇 개를 두고 거의 2개. 원자과 전자를 그대로 두고 안쪽을 채우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있는 애들은 원자과 전자가 거의 비슷해. 이 111, 215 들어있어요. 원자과 전자가 거의 비슷해. 그러니까 얘네들은 성질도 거의 비슷해. 요 전체가 그냥 다 성질도 다 비슷해. 그래서 얘를 묶어 놓을 거야. 전이원소라 할 거야. 전이원소야. 자, 족에 따라 성질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니네 가지고 있는 체계 제일 바깥쪽 껍질에 있는 게 원자과 전자이면서 제일 바깥쪽 205쪽 찾아볼래? 205쪽 전형 원소 첫 줄 밑줄 쳐놓을래? 주기율표 1쪽 2족 그 다음에 12족에서 18족까지 다시 여기 끝쪽에 아연은 이쪽으로 포함되는 거야. 하이탑에서 자 1족, 2족, 12족에서 18족까지가 전형 원소. 족에 따라 원자과 전자의 구별이 있고 족에 따른 구별이 뚜렷한 애들. 그러면 그 사이에 3족에서부터 몇 족까지? 11족까지를 뭐라 할 거야? 전이 원소라 할 거야. 연재야 나가서 물 마시고 와라. 그러면 전형 원소는 먼저 뭘 찾을 줄 알아야 돼? 1쪽, 2쪽. 그 다음에 어디서 어디까지? 위로 12에서 18쪽까지이면서 뭘 찾을 줄 알아야 돼? 가장 중요한 특징. 원자과 전자가 하나에서부터 순차적으로 8까지 8은 0과 같아서 변해가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특징이 족에 따른 성질의 구분이 뚜렷한 애. 1족이면 1 플러스가 잘 되는 애, 2족이면 2 플러스가 잘 되는 애. 족에 따라 자기네들끼리 비슷한 거야. 그러면서 s 오비탈과 마지막 껍질에 s 오비탈과 p 오비탈을 채우고 있는 애들이 전형 원소. 그러면 전이 원소는 마지막에 채우는 오비탈이 그 뒤에 제일 에너지가 낮아서 높아서 제일 마지막에 채우는 오비탈이 d 오비탈이나 f 오비탈로 끝나는 얘네들이 전이 원소이면서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제일 바깥쪽 껍질에 들어있는 전자수 하나에서 둘로 일정한 거야. 그래서 이온이 됐을 때 1 플러스나 2 플러스가 굉장히 잘 되는 애들. 이름 뭐지? 이름 뭐지? 이렇게 기사 기억해. 21, 22에 1 플러스 2 플러스 23, 24, 25, 26, 27, 28, 29, 30 30번의 아연. 가지고 있는 원자과 전자 이렇게 변한다. 얘 그대로 가는 거야. 왜? 제일 바깥쪽 껍질에 얘가 그대로 들어있으니까 20 2 플러스 2 플러스 1이에요. 얘가 1 플러스 24 1 플러스 다시 2 플러스 2 플러스로 가다가 자 29번의 구리 얘 크로미움인데 24번의 크로미움이 원자과 전자 하나 29번에 있는 구리가 원자과 전자 하나 그리고 나머지 2 플러스야.
그래서 전이 원소를 이렇게 묶어서 원자과 전자가 얼마 있다고? 1 플러스나 2 플러스의 원자과 전자를 갖는다고 얘기합니다. 이온이 잘 된다. 그런데 1 플러스인 건 크로뮴하고 뭐밖에 없다? 구리밖에 없다고 기억하고 있죠. 21번이요. 21번 21번 왜 이렇게 했지? 2 플러스 몇 번부터 적혀 있는 거야? 19, 20 이렇게 가고 있는 거야. 얘가 1 플러스 얘는 d오비탈을 채우지 않는 거니까 s오비탈 자리고 여기는 전부 다 d오비탈 자리여서 그래. 박스가 이상해서. 응. 빨간색이 왜 초록색 뚜껑을? 그러니까. 찾아볼래? 니네 가지고 있는 205쪽 중간에 첫 번째 표 별표 전형원소 전이원소 나온 건 여기서 구별하자고. 자 전이원소 전형원소 먼저 전형원소 중심으로 배울 거고 니네는 전이원소는 여기서 한번 구별하고 말 거야. 그런데 최소한 주기율표 그림에서 찾을 수는 있어야 된다고. 그 100만 25개. 자 해서 전형원소 1족 2족 12족 13족이면서 205쪽이야. 원자과 전자수 족의 번호 끝자리랑 같아. 1이면 하나 2면 둘 13이면 3개 14면 4개 15면 15면 원자과 전자 5 16이면 6개 7개 7개 0개 이렇게 처리하자고. 그래서 자 조결표에 따른 원자과 전자가 끝자리 수랑 같아. 그런데 전이원소는 원자과 전자는 무조건 하나 아니면 둘이야. 전자 배치 기억해. 전형원소 SP 전이원소는 DF. 마지막 가장 마지막에 전자가 채워질 때 D나 F 오비탈이 채워지는 애들을 앞으로 전이원소라 하자. 전형원소는 특징 나와 있지. 금속, 비금속이 다 포함되어 있으면서 같은 족에 있는 애들은 화학적 성질이 비슷하고 원자과 전자가 화학적 성질을 결정해. 원자과 전자가. 근데 같으니까 화학적 성질도 똑같아. 그래서 자 같은 족 원소들은 화학적 성질이 그래서 비슷한 거고 이온이 되었을 때 자 대부분 색깔을 띠지 않지만 이온이 되어서 색깔이 띠는 대표적인 것들이 대부분 전이원소들이야. 물속에 녹아서 투명한 무슨 색깔이 나와. 황산물이 소용해. 푸른색이야. 그러면 전이원소가 물에 녹은 거야. 구리가 있네. 푸른색 물에 녹으면. 그래서 조금 더 넘어가 볼까? 그러면 212쪽에 이런 규칙성이 어쨌건 대충 생기는 건 알겠어. 네. 그 대충 생기는 주기적 성질은 어떤 게 있는데 왜 그런 주기적 성질이 생기는데 그런 것들을 좀 얘기해 보자. 그러면 그 주기율, 자 주기적 성질은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할 거야. 자 앞쪽에 나와 있는 가려막기 효과랑 유효 핵전화량은 자 이렇게 기억하자. 다 전자를 가지고 있는 원자야. 여러 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는 원자. 그러면 당연히 누구를 뺀 수소를 뺀 나머지 모든 원자가 다 전자야. 그러면 뭐가 생긴다고? 안쪽에 원자핵이 있고 전자 2개 이상을 가지고 있는 모든 애는 안쪽에 있는 전자들 때문에 핵의 영향이 온전하게 바깥쪽에 미치지 않는다고. 이렇게 그러면 사이에 있는 전자들 때문에 생기는 효과를 뭐라 할 거라고? 가려막기 효과. 가려막기 효과라고 얘기할 거라고. 와. 이 가려막기 효과 때문에 1S보다 당연히 2S가 큰 건 맞는데 껍질이 다른 애가 원래는 같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 가려막까지. 얘 때문에 더 크다고. 왜? P는 축 방향으로 있는 거거든. 모든 방향으로 얘 때문에 얘가 받는 여기 있을 때 받는 핵으로부터 받는 실제 힘의 효과, 이걸 유효 핵 전하량이라고 할 건데 유효 핵 전하량이 축 방향과 그렇지 않은 방향에 전자가 위치해 있을 때 크기 값이 다 다르다고. 다시 S는 동등하니까 관계없어. 그런데 축 방향의 전자들이 밀집되어 있으면 이 안쪽 때문에 받는 효과가 훨씬 더 많이
유효 전환에 감소하는 걸 볼 수 있어. VP 아닌 부분과 있는 부분의 효과가 다르더라.